시작에 앞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요르카의 빛나는 보석이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에이스로 여겨지는 이강인을 향한 많은 유럽 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뉴캐슬을 시작으로 라리가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었던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아스톤 빌라, 그리고 현재는 챔피언십으로 떨어졌으나 프리미어리그 단골 손님인 벌리와 네덜란드 리그의 명문인 페예노르트까지 많은 팀들이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고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줄지어 나오고 있었다. 거기에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손흥민의 토트넘에 이어 리그 6위에 위치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스페인 라리가 탑3 팀으로 군림 중인 전통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또한 이강인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그야말로 이강인 영입을 위해 유럽 축구계가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강인은 현재 라리가에서 기회 창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왼발킥과 다비드 실바를 연상케 하는 탈압박 능력 등을 보여주면서 팀의 공격에 핵심 역할을 하여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심지어 마요르카의 바이아웃은 1,700만 유로, 한화로 약 226억인데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금액으로 이강인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결코 비싸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저렴한 금액이다. 특히 라리가에서 이강인을 만나보았고 그의 잠재성을 여겨본 에메리 감독의 경우 11월에 팀을 맡게 되어 선수단을 새로 꾸려야 하는 상황이기에 본인 입맛에 맞는 선수를 찾을 것이고 라리가에서 이강인을 경험했기에 이강인의 영입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감독이 직접 영입을 요구한 경우 팀 구상의 주요 선수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브라이튼의 경우 팀의 에이스였던 트로사르가 아스날로 이적해버렸고 최근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미토마 정도를 제외하면 이선 자원 대부분이 30대로 모두 노쇠어가 된 상황이라 이강인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팀 내에서 새로운 에이스로 급부상한 미토마는 일본 국적의 선수로 이강인과 같은 아시아인이라 이강인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마요르카에서 같은 아시아 선수인 일본 축구 선수 쿠보다 케오사와 서로 많은 의지를 하며 힘이 돼주던 모습을 보여왔던 이강인이기에 그런 부분 또한 기대되는 측면 중 하나이다. 뉴캐슬의 경우 지금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20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른 현재까지 단 1패만을 기록하였고 20경기 동안 실점은 11점밖에 하지 않은 리그 최저 실점팀으로 유명하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가볍게 따낼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한 팀이기에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S급 선수들의 대거 영입을 준비 중인 팀이다. 그저 그런 팀이었다가 완수루 구단주의 파격적인 투자 덕분에 단숨에 리그 최강의 팀이 된 맨시티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기에 미래가 더 기대되는 클럽이기도 하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팀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 페르난도 토레스, 라다메 팔카오, 세르히오 아구에로, 루이스 수아레스, 디에고 포르란, 앙투안 그리즈만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전설적인 선수들이 활약했던 전통의 강호이며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라는 강팀들과 경쟁해 최근 10시즌 동안 리그 우승을 2번이나 차지했고 2에서 3위를 꾸준히 지키는 그야말로 라리가 탑3 팀 중 한 팀이다. 현재 오퍼가 들어온 팀들 중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금 마요르카와 비교해서는 한 차원 높은 스텝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강인의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로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겨울 이적의 경우 팀에 빠르게 녹아들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과연 이강인의 이적이 이번 겨울에 성사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강인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던 영재였다. 태권도 관장님이셨던 아버지가 어린 이강인에게 축구공을 선물했던 것을 시작으로 어린 시절부터 축구공과 함께하며 자연스레 기본기를 익힌 이강인은 바라라 슛돌이를 통해 축구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이후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팀에 입단까지 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당시 이강인이 입단한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팀은 U12팀으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10에서 13세였지만 이강인은 만 6세에 입단하여 1년만 차이 나도 체격이 확확 바뀌는 그런 연령대에서 무려 6년을 월반해서 입단한 것이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이강인은 스페인 발렌시아의 눈길을 사로잡게 되고 당시 어린 이강인이 언어도 안 통하는 해외로의 이적을 반대한 부모님의 만류에 이강인 아버지가 스페인에서 태권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이강인 가족의 스페인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발렌시아 측의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 이강인을 모셔오듯 영입했던 전례가 있었다. 이번에도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 못지않은 모셔오기 전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나 빈살만이라는 세계 최대의 재벌을 등에 업은 뉴캐슬 측의 일각에서는 바이에우스를 바로 질러버려라. 내지는 빈살만의 승인을 받고 백지수표를 제안해라. 등의 아우성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이강인은 본인의 이번 이적을 차단하려는 구단의 움직임에 맞서 구단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의 팔로우를 해제하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평소에 이강인은 다들 알다시피 나이에 맞지 않게 매우 의젓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대표로 첫 두각을 나타냈던 지난 2019년 피파 U20 월드컵에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참가하는데 이 대회 또한 1999년생들로 이루어진 멤버에 2001년생인 이강인이 월반하여 합류한 것이다. 여기서 나이는 막내였지만 실질적으로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할 뿐만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선수단을 독려하는 등 의젓한 모습으로 막내형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강인의 이런 의젓한 모습은 특전사 출신의 태권도 관장님인 이강인의 아버지가 강약약강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강인 역시 멘탈리티 측면에서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소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진 이강인이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준비 중인 게 있다는 걸로 보이며 쉽게 말해 믿을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강인은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역사상 최초로 피파 주관 남자 축구대회 결승전까지 올린 데다가 그 경기에서 선제골까지 기록하여 피파 주관대회 결승전에서 득점한 아시아 최초의 선수로 기록되기도 했으며 결승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전체 골든볼까지 수상한 위대한 선수이다. 특히 이 골든볼은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수상한 기록이며 첫 번째는 바로 축구 역사 올타임 넘버원 리오넬 메시였다. 게다가 메시와 이강인은 실제론 같은 나이에 수상하였지만 생일이 조금 더 빨라 2위로 기록되었을 뿐 사실상 메시와 함께 유의한 기록의 보유자인 셈이다. 이번 이적은 이런 이강인이 세계적인 선수로 커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강인이 좋은 조건의 팀으로 이적이 확정되는 그 순간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추천 영상에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